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거는 테라플루. 오늘 촬영을 하루 종일 야외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뭔가 감기가 올 것 같아요. 그래도 테라플루 마시면 좀 낫더라고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들을 좀 추천해볼까 하고 책을 가져왔습니다, 오늘. 뭔가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책을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이나 읽고 싶은데 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도 바라고, 그냥 좀 책을 좋아하시는데 뭐 안 읽어본 책이 여기 안에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저도 그렇게 엄청난 애독가는 아니에요. 사실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은 아니고, 저는 좋아하는 책만 좀 몇 번이고 돌려 읽는 걸 좋아해요. 영화도 그렇고 전 노래도 그렇고 좀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만 주구장창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몇 번이고 돌려본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고요.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. 우선 짜잔! 이 책은 정말 너무 유명하죠. 상실의 시대. 책이 좀 더러운데 그 이유는 원래부터 선물 받았던 순간부터 조금 낡은 책이긴 했어요. 제가 옛날에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당시에 이제 합숙이라는 걸 하거든요. 그 합숙을 할 때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족 같은 오빠가 추천을 해준 책이고요. 추천을 해주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책을 저한테 줬어요. 그 책을 저는 아직까지 그냥 가지고 있고 새로운 책을 안 사고 늘 읽고 있습니다.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,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이에요.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저에게 쓴 쪽지도 아직 남아있습니다. 뭔가 소설책에 굉장히 큰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를 준 책인 것 같아요. 책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재밌었고, 책을 다 읽고 나면 오는 뭔가 그 상실감, 이 책을 읽고 나서 처음 뭔가 책을 읽고 책으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, 이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었고요. 이 책을 시작으로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책을 다 읽어봤어요. 하여튼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책이 정말 많아요. 정말 대작가님이시잖아요.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제가 정말 재밌게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본 소설에 발을 들였죠. 그래서 이 상실의 시대를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진짜 꼭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. 이게 몇십 년째 베스트셀러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책입니다. 에쿠니가오리의 낙하한 저녁.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소설에 발을 들였다고 했잖아요. 일본 소설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에쿠니가오리라는 분이 여자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타이틀로 굉장히 유명하시기도 하고,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책을 다 읽다가 새로운 일본 소설을 좀 읽어볼까? 하고 읽기 시작했어요. 제일 처음 읽었던 거는 반짝반짝 빛나는이라는 책이고, 개인적으로 그 책도 이 책만큼 애정합니다. 정말 제가 사람들에게 추천해줄 때는 사실 이 책보다는 반짝반짝 빛나는이라는 책을 더 많이 추천해요. 훨씬 읽기 쉽고 뭔가 공감하기도 쉽고 조화로운 책이랄까. 그래서 제가 에쿠니가오리의 반짝반짝 빛나는을 정말 좋아하는데, 그 책을 시작으로 이제 에쿠니가오리님의 책 다 읽은 거죠. 막 유명한 책은 막 이것저것 다 읽어본 거예요. 뭐 아직도 집에 에쿠니가오리님 책은 요만큼 쌓여있어요. 너무 재밌어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되게 재밌어 하면서 읽었는데, 이 책이 이제는 유명해져서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는데 옛날엔 좀 낡은 버전이 있었어. 그때는 막 재고가 없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중고 책을 찾아서 읽은 책이고, 이거는 새로 산 책입니다. 제가 애정하는 저희 나라 작가님, 오희명 작가님이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고요. 정말 우울해요, 이 책.
뭔가 너무 슬퍼요. 그러니까 막 근데 막 이런 슬픔이 아니고 뭔가 우울해. 뭔가 슬퍼. 잔잔하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의 슬픔이랄까?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정말 보고 며칠 내내 우울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분이 조금 다운되거나 그럴 때는 이 책을 찾아요. 그러면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라서 나 같아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굉장히 차분하고 잔잔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책이니까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으실 때는 이 낙하하는 저녁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낙하하는 저녁. 그리고 그 다음 책은 백의 그림자라는 책이에요. 황정은 작가님의 책입니다. 황정은 작가님. 우리나라 소설입니다. 제가 이거는 요새 사람들에게 다 추천하고 다니는 책이에요. 읽은 지는 좀 됐는데 제가 예전에 웹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어쨌든 기념일이라는 웹드라마를 했었는데 그 웹드라마 이제 작가님께서 선물로 주신 책이에요. 민서가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저에게 선물로 이 책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뭔가 두고 있다가 맞다, 그 책이 있었지? 읽어볼까? 하고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정말 금방 읽었고 너무 재밌어서 이 책을 선물해준 그 작가님한테 연락해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, 이제 읽어서 너무 아쉽다고, 책이 너무 좋았다고, 그리고 제가 요새 만나는 사람들, 책 추천해달라는 사람들 다 이 책을 제가 추천해요. 읽고 나면 그들의 모습이 막 상상이 된달까? 그 책을 다 읽고,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막 그려져. 정말 재밌는 책인 것 같아요. 백의 그림자라는 책입니다. 백의 그림자. 일본 소설은 아직 좀 어렵다, 이름 기억하기가 좀 힘들다 해서 한국 소설이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책은요. 한국 소설이 좀 많네요.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이고, 그러니까 번역돼서 들어오는 문장이 아닌 한국 사람들이 쓴 순수한 그 문장들이 더 마음에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, 그래서 오늘은 좀 한국 소설 혹은 한국 수필 위주가 될 것 같네요. 이 책은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라는 책입니다. 장편 소설이에요. 한강의 장편 소설. 소재는 실화입니다. 5월의 광주 이야기죠. 좀 심오해요. 이 책 소년이 온다. 개인적으로 이 책보다는 원래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먼저 읽었습니다. 제가 한강 작가님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. 그래서 채식주의자라는 책도 정말 재밌게 보고, 그 다음에 이 책을 추천을 받아서 이거 안 읽어봤으면 꼭 읽어봐라 하고 말씀해 주셔서 이 책을 읽었는데 저 이거 읽다가 울었어요. 너무 마음이 아파서.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지라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뭔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슬픔이라고나 할까?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다가 울었어요.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. 그렇지만 그만큼 정말 잘 써주신 책이니까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. 소년이 온다 라는 책입니다. 그리고 짜잔! 항구의 사랑. 김세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고요.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? 팬픽? 사실 전 잘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초중고등학교 때 정말 아이돌 선배님들을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팬으로서 팬픽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. 팬픽 같은 그 이야기들, 여자를 사랑했던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어쩌면 장난처럼 스쳐갔던 그 사랑 같은 우정, 그리고 우정 같은 사랑? 그런 느낌? 뭔가 여자들의 사랑, 여자들의 마음에 대한 그때 그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판타지 같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타지 같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. 이 책을 읽으면서. 실제로 내가 많이 느껴봤던, 그리고 많이 봐왔던 그런 학창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. 저는 이 책을 여행을 가서, 이게 되게 뭔가 얇잖아요.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책 중에 가장 얇은데
이제 여행 가서 쉴 때 읽어야지 하고 이 책을 이제 가볍게 들고 갔는데 누워서 이제 자기 전에 읽어야지 하고 펴놓고 다 읽었어요. 너무 재밌어서. 그리고 여자분들이라면 특히 더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항구의 사랑이라는 책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제가 다 소설을 추천을 해드렸잖아요.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은 수필집입니다. 짠! 일간 이슬아 수필집. 이렇게 생겼네요. 엄청 두꺼워요. 총 페이지가 아마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마지막 장이 568장이네요. 이거는 2018년도 책이고요. 2019년도도 있고 2020년이 지나면 2020년도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. 이게 왜 2018, 2019 버전으로 있냐면 이 이슬아 작가님이 일간 이슬아라고 처음에는 이제 작가 활동을 인터넷으로 하신 거죠. 매일매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,000원, 20,000원 구독료를 내고 이슬아 작가님한테 구독료를 내요. 그리고 내 메일을 알려줘요. 그러면 이슬아 작가님이 매일매일 글을 써서 제 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일간 이슬아였고 그 일간 이슬아의 좋은 글들을 엮어서 나온 책이 이겁니다. 조금 더 정리가 됐고 보기 편하게 한 책으로 이제 엮여서 나왔죠. 사실 저는 수필에 대한 별 감흥이 없었어요. 사실은. 그러니까 제가 장편 소설로 책을 먼저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편 소설이나 수필을 읽으면 뭔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끝나는 것 같고 뭔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끝나고 막 이제야 좀 집중이 되는데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고 막 이래서 집중을 잘 못했어요. 수필에는 정말 제가 집중을 못해서 재밌게 읽지를 못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수필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죠. 굉장히 솔직하고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기분인 거예요. 이 사람 일기장. 너무 웃긴 거야. 그래서 이 일기장이 막 왜냐면 일기장은 솔직하니까 거침없이 뭔가 써내려간 그 속마음을 보는 것 같은 느낌? 정말 재밌었고 그 뒤로부터 다른 수필들도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처음 수필을 읽으신다고 하면 이슬아 작가님 수필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. 여튼 이렇게 오늘의 책 추천을 마쳐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제일 최근에 읽은 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휘명 작가님의 1인분의 외로움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. 그 책도 수필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제가 휘명 작가님의 책을 다 읽어봤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느낌이 더 좋아졌다고나 할까? 책의 느낌이?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.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책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는 책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. 정말 여러분들도 재밌게 읽으신 책들 저한테 추천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요새 다시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. 제가 뭔가 한동안 책은 너무 좋은데 뭔가 시간이 없어 라는 핑계로 책을 좀 안 읽었어요. 요새. 올해에 시간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책을 잘 안 읽었었는데 요새 다시 책을 많이 읽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책 추천을 드리면서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느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책 추천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.